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노태우 장례, 국가장 결정, 국립묘지 안장은입니다. 자, 지난 26일 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가장이면은 어떻게 예우가 되는 거죠? 예, 먼저 국가장은 이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이 장례 의전입니다. 네. 이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이제 5일 이내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5일 최대치 5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이제 조기를 개항합니다. 그리고 국가장법에 따르면 이 국가장은 전 현직 대통령이거나 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 국무회의의 심사 후 대통령이 결정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장이 결정되면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또 장례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이 딱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라고 해요. 예, 이전에는 이제 국가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과거에는 국장, 국민장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이 법에 따르면 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종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요. 또 최규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승만 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또 국장,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고요. 하지만 이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이후부터는 좀 국장, 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말고 국가장으로 그냥 장례 절차를 통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전두환 씨와 함께 이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이제 장악한 혐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내란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과연 국가장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장법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거나 또는 특별 사면을 받거나 내란죄를 저질렀거나 이럴 때 국가장을 못한다. 라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이번에 국가장을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쿠데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국가장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은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국가장으로 장례가 진행된 사람은 이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이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 내란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최종 권한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하고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이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에서 이 고인의 유지에 따라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파주 통일동산에 이 장지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제 그쪽으로 안장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생전에 재임 기간 동안 이 북방 외교를 통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고인이나 아니면 유족들이 이제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KT 전국적 통신장애 향후 보상입니다. 자,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약 85분간 KT의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된 사태가 있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식당에서는 결제가 안 되고
또 회사에서는 업무가 마비가 되고 또 사람들은 카톡도 안 되고 주식 거래도 안 돼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이승기 변호사는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예, 저도 이제 KT 고객입니다. 저는 좀 그날 일찍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가게에 이제 식당에 단말기가 안 돼서 이 카드 결제가 안 된 겁니다. 단말기가 가게가 보통 다 KT로 돼 있거든요. 예, 맞죠.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또 주머니에 현금도 없고 또 가게 사장님이 계좌 이체를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핸드폰이 또 안 되니까 송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인터넷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명함이랑 뭐 신용카드를 맡겨두고 나중에 복구가 되면 결제를 해라. 그리고 연락을 주면은 우리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 카드를 이렇게 말하고 나왔죠. 그런데 그 시장이 또 맛집이라 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그런데 이런 먹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일단 원래는 약관상으로는 힘듭니다. 이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연속 이동 전화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또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보상한다. 또 인터넷 TV의 경우는 이제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하는 거고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약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번에 발생한 통신망 장애는 85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워낙 여론이 좋지 않고 또 통신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또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KT 측에서도 이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조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해서 이제 보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통신망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KT 측에서 처음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또 말을 바꿨어요. 예, 뭐 딱 2시간 만에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고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인재라는 거죠. KT 측의 과실이라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상이 어떻게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지난 2018년 11월인데요. KT 아현지사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나서 대규모 이제 통신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전국적인 게 아니라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서부 등 이 피해 지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는 아현 사태 때는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이 한 469억 원 정도 됐는데요. KT는 사고 이후 이제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사회적 기구인 상생보상협의체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KT가 피해 고객 110만 명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줬고요. 또 소상공인 12,000명에게는 총 한 70억 원의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이번 사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당시 아현 화재로 인한 그 먹통 사태는 화재 진행만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또 무선 통신 복구도 하루 정도 걸리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는 정상화된 게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피해 규모는 좀 적지만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렇게 좀 보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전화나 뭐 문자도 뭐 당연히 안 되고 또 거기에 뭐 금융거래라든지 또 신용카드 결제도 불가하고 또 회사에서도 이메일이랑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업무 처리도 안 되는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앞으로 KT 측에서는 좀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만전의 대비를 해줘야 되고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도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